자, 정당 또 전문가시니까 최근에 국민의힘이 지금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특히 어제 새벽이었죠. 어제 새벽에 보여줬던 그 소위 쿠데타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런 행동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당이 아니죠. 정당이 아니다. 정당이 아니고 동네 네. 무례배 집단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해야 된다. 사실 이 국민의힘의 뿌리가 예. 자유당으로는 가지 않아요. 자유당 쪽까지는 가지 않고 박정희가 만들었던 1961년도에 만들었던 공화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중앙정보부가 만들었어요. 중앙정보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 비슷하게 잘 만든 정당이에요. 잘 만든 정당인데 예. 이게 이제 그 군사 파쇼의 흐름이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주의자들이 이제 또 포함됩니다. 그게 이른바 민자당 시절에 YS 네. 계보가 들어가서 시장주의 보수와 군사 파쇼 보수가 합쳐서 이렇게 운영이 오다가 이명박 박근혜를 겪으면서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다. 이른바 이명박이 시장주의 보수인데 너무 사적 이익에 집착하는 정권이에요. 이 시장주의 보수는 시장의 건전성이라든가 네. 시장의 그 민주주의, 시장 민주주의를 따라야 되는데 네. 이명박 정부가 시장주의 보수를 완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당하면서 네.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엘리트 군사 파쇼들도 보수들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렸다. 정체불명의 기회주의자 불나방 집단이 국민의힘의 주류가 됐는데 뭐 대표적인 게 윤석열이기도 하고 권성동이기도 하고 네. 권영세, 한덕수, 뭐 한동훈 이런 류의 인간들인 거죠. 뭐 쉽게 말하면은 네. 수준 떨어지는 관료들이 저당의 주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밤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그렇죠.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그 관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네. 이제 경제, 정치, 행정 이야기할 때 네. 경제는 정치하고 굉장히 좀 반대 측면이 있어요. 어떤 정치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정치는 경제에 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경제는 이윤 추구를 위한 약육강식입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정치는 이윤 추구가 아니라 정당성입니다. 정당성. 누구나 평등한 거예요. 경제가 1달러의 평등이라면 네. 정치는 사람 하나하나마다 평등한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에서는 100달러 가진 사람과 1달러 가진 사람은 사람이 다른 거예요. 100달러 가진 사람은 100표, 1달러는 한 표예요. 정치는 100달러를 가지나 1000달러를 가지나 1달러를 가지나 다 같은 한 표예요. 네. 이게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평등에 기반한 겁니다. 그래서 네. 경제와 좀 달라요. 그럼 행정은 뭐냐? 행정은 정치의 하위 전달 체계예요. 민주주의가 작동해서 의결을 내놓으면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다 보니까 이거는 민주성과 효율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행정은. 근데 대한민국의 관료들은 민주성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요. 이 효율성만 따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효율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가 김문수보다 표 더 나오는 거야.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관료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관료들은 민주주의를 모르는 행정적 효율성만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들인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은 뭡니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이념도 없는 거예요.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민주당에 와 있는 호남의 네. 엘리트 관료 출신들 대구에서 태어났으면 어디 갔을까요? 그런 생각해보고 대구에서 지금 국민의힘 하는 네. 엘리트 관료 출신들 네. 광주에서 태어나서 민주당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기회주의자는 필요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아, 그래요? 사실은 뭐 수박도 필요한 거예요. 표현하자면.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기회주의자는 연대의 대상일 뿐 지도자로 모시면 안 된다. 그대로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게 이번에 표시가 난 겁니다. 김문수는 기회주의자로 볼 수는 없어요. 극우고 뉴라이트적 사고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참 도찐 개찐인데 그래도 한덕수보다는 김문수가 낫다. 요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권성동 기회주의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네. 기회주의자. 그래서 보수도 보수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회주의자들. 단순히 그냥 표만 의식해서 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도 데리고 갈 사람이에요. 표만 많이 나오고 표만 많이 권력의 나오네? 지분을 자기들이 누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한덕수를 데려와서 그런 한 거다. 유의 사람들이 많아요.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뭐 다 그런 유의 사람들이에요. 이준석까지 제가 봤을 때 그나마 뭐 홍준표나 네. 뭐 주호영, 김태호 뭐 이 정도 되면 보수 같은데 뭐 서병수 이런 사람들도 보수예요. 친박들도 보수예요. 보수 진보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국민의힘. 근데 그러면 일부에서 예를 들면 김문수를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윤석열과의 연관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당연하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저는 뭐 윤석열, 김건희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쨌든 간에 약간이라도 이길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 예. 그리고 지더라도 자신들이 당권을 유지하면서 야당이 되었을 때 윤석열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또 뭐 그 업어서 가는 뭐 쌍권총 같은 경우는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 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도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걸 반대표를 해서 무산이 된 건데 그럼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는 게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대중은 늘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집단지성이다. 때로는 이 대중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포퓰리즘을 흐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중추수주의라는 포퓰리즘을 완전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의회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재자가 대중과 바로 소통하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이게 히틀러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런 사실 박정희도 포퓰리스트거든요. 네. 의회를 무시하잖아요. 그는 국민들과는 소통하려고 했어요. 뭐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은 대중들이 주인이 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다만 이것을 지도자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는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대중들도 의미 있는 선택을 해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한덕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관료로서 일을 해 정치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뭐 지지율이 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관료하다가 갑자기 정치로 뛰어들어서 대선 후보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 그게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한 번씩 그런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당은 사적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혐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당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죠.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새로운 것을 너무 좋아해요. 경제적 성장이 압축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상품이 좋아요. 네.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는 원래 검증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게 서구의 것이잖아요. 네. 이 원로원 정치가 민주주의의 원형에서 출발됩니다. 원로원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대중들이 참여하는 민회가 만들어지고 네. 이렇게 하면서 귀족정과 민중정이 경쟁해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정치의 역사거든요. 네. 모두가 검증되어야 돼요. 근데 신상을 너무 좋아해요. 왜? 그거는 압축적 근대화 탓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신상 때문에 나라 망했어요. 정치는. 저는 안철수, 네. 뭐 또 누구죠? 정몽준, 네. 반기문, 이인재, 네. 박찬종, 정주영 다 신상의 역사입니다. 신상. 그런 네. 사람들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합니다. 진짜. 네. 정치는 신상이 하는 게 아닙니다. 월드컵은요 신인 발굴하는 데가 아니고 최고의 선수들이 검증된 선수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네. 정치는 검증되고 오랫동안 훈련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초단체장하고 네. 시도지사하고 당 대표하고 하면서 검증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네. 윤석열이나 한덕수처럼 그냥 뭐 검찰하다가 아니면 무슨 뭐 관료하다가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질 정치와 저질 언론이 네. 이 나라 망하는 신상품 윤석열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이 사실 황색 언론 아닙니까? 전공자시지만 그렇죠. 네, 황색 저널리즘. 그 똑같은 겁니다. 그 황색 저널리즘이 황색 정치를 만들어가지고 나라 망친 거예요. 네. 홍준표나 유승민 됐으면 나라 이렇게 망했겠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선 후보까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네. 구조를 만든 그래서 저희 국민들께 호소드리는데 제발 신상품 좋아하지 마세요. 신상품이 나라 망칩니다. 신상품이 아이디어가 나라를 망칩니다. 구조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사와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연달아 윤석열 때도 이미 윤석열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신상을 찾는 이유는 그게 뭘까요? 보수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보수가 아니기 보수가 때문에. 아니고 권력만 잡으면 되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목표가 권력을 잡는 것이지 권력을 잡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집단들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획이 없는 기회주의자들의 모임이다. 기회주의자들의 집단이다. 지금도 공약이 없어요. 네, 공약 없죠. 네. 현재도. 우리 이명박 박근혜 한번 볼까요? 이명박 때 국민 성공 시대, 네. 뭐 747, 줄푸세 나름의 목표가 존재해요. 네. 하다못해 나쁜 짓이지만 4대 강도 해요. 박근혜 때 창조 경제라고 합니다. 했죠. 그 개발 독재 시대 때 놀리긴 합니다만은 윤석열부터는 계획이 없어요. 되는 게 목표예요. 윤석열 정부 출범이가 아닙니까? 네. 문재인 정부 심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에 뭘 할 건데 없는 거예요. 국민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권영세는 그만뒀고 권성동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한동훈 측에서는 권성동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권성동은 계속 버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끝까지? 권성동은 버티겠죠. 끝까지. 네, 원내대표는 또 선출된 자리이기도 하고 그 자리라도 갖고 있어야지 친윤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자기들도 이제 대선 지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기정사실화 보고 대선 있는 것 지면은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예. 김문수를 또 밀어내야 되겠죠. 김문수가 당권 잡는다거나 이런 걸 좀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 자리는 놓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강할 겁니다. 그럼 이건 1차전이고 2차전이 또 준비돼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선을 패배하게 되면 김문수가 당권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세력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 그 책임을 물론 후보가 져야 되지만 그럼 권성동 쪽이 다시 주도권을 쥘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권성동이 비대위원장이 되죠 임시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전당대회 치르기 전까지. 그럼 조기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어요? 전 조기 전당대회를 하겠죠. 네. 그럼 본인이 나설까요, 권성동이? 권성동이 나설지 아니면 다른 또 친윤을 밀지 그건 또 두고 봐야 되겠죠. 네. 한동훈은 안 나설까요? 한동훈 나서겠죠. 나서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정광훈이나 이제 극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어쨌든 당을 좀 접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요? 또 하겠죠. 김문수는 그 사람들 데리고 장악하려고 할 거고, 친윤들은 또 할 거고, 한동훈은 또 나름 그나마 좀 중도적인 당원들 데리고 하려고 할 거고. 그럼 세 개 갈래고 나눠지네요. 나눠지죠. 그 충돌을 하겠네요. 그러면 당권을 가지고 또 충돌하는 상황이 될 거다. 네. 안철수는 언급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허접한 수준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네. 나경원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비슷한 안철수 수준이죠. 네. 알겠습니다.